지금부터는 이번 회담의 전망을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아무래도 뭐 비핵화 관련된 진전된 논의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비워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블랭크라고. 예, 블랭크라 그러잖아요. 이건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겁니다. 뭐 탁현민 행정관도 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사실은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으면 사실은 정말 이번 회담이 잘 안 된 거라고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약간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 보면 약간 비핵화에서 약간 좀 진전이 있는 듯한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비핵화를 뭐 완전히 하겠다 뭐 이런 말은 이제까지 했으니까 뭐 핵물질 신고를 하겠다. 근데 뭐 정당한 조건이라면 그런데 응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의 말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이 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블랭크라는 뜻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뭔가 깜짝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도 좀 들리긴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쪽에 무게를 많은 분들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이 빈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뭔가가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뭐 정당한 조건이라면 핵사찰을 받겠다. 핵물질을 신고를 하겠다. 이 정도의 말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일정 관련한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생방송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도 생방송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방송,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해서 생방송을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순환공항에 마중 나오고 아니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픈카를 타고 카 퍼레이드를 할 가능성 같은 거. 또 한 가지 깜짝 이벤트라 그러면 왜 전번 정상회담 때 저 백두산 개막원 트레킹을 하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친교 행사가 마지막 날 예정된 친교 행사가 평양에서 비행기가 서울로 직접 오지 않고 저 삼주연까지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면 삼주연 비행장 가서 내리면 금방 백두산이니까 아마 그것도 깜짝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비행기 타고 가서 잠시 걷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가셨을 때는 이제 아리랑 공연 보지 않았습니까? 공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저께 공개된 집단체조 이거 볼 수도 있을까요? 내일 밤에? 그런데 북한에서 집단체조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도자의 둘이 굳게 뭉친 일심 단결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정치적 선전의 장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통령을 한국 정부를 생각을 한다면 모란봉 악단 공연 같은 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갔다 오면 또 참가했다가 오면 또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 대통령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란봉 악단 공연, 신뢰 악단 공연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자, 또 하나 이번 일정 중에 굉장히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가는 식당을 가보고 싶다 이랬다고 하는데 어떤 식당이 있습니까? 갈 만한 데가? 제일 유명한 식당은 뭐 여기도 다 알려졌지만 옥류관. 근데 옥류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서민적인 식당을 가보고 싶다는 거 아닌가요? 뭐 옥류관도 뭐 그렇게 뭐 고급 식당은 아니고요. 서민들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새로 오픈한 식당이 있는데 이제 회도 썰어주고 그러는 식당이니까 아마 옥류관, 총류관, 대동강 수산물 식당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게 다 평양이 자랑이거든요. 그리고 서민들도 가고 물론 간부들 들어가는 방은 따로 있는데 서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서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변에 와서 그냥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뭐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좀 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할 그런 충분히 이제까지 외국인들 올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리 준비된 거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또 아무 사람이나 또 그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한테 앞에 내세우고 싶겠습니까? 잘 준비되고 좀 번듯한 사람들을 보이고 싶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든 어쨌든 한국 사람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갔을 때 이제 서해 평화수역 얘기 그 당시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쪽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죠? 지금 가장 확실해 보이는 거는 정부 당국자들 말 들어보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이번에 합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DMZ 안에서 북한이 실제로 뭐 지피 쳐서 뒤로 물리고 장사정포 뒤로 물리고 뭐 공중에서 왜 판문점 선언에서 육해공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가 있거든요. 그 선언 정신을 한다 그러면 뭐 50km DMZ도 50km에는 비행기도 접근 안 한다 그러는데 뭐 북한에서는 그렇게 날아올 비행기도 없고 우리한테 또 무인기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것이 의미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문제는 NLL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NLL은 우리 영토고 영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 NLL을 해서 등면적으로 어떤 평화 수역을 만들자 그러는데 북한은 아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하자는 거는 이거는 합의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벌 총수들이 지금 가잖아요. 그리고 내일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제재도 아직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좀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도 얼굴을 트고 덕담을 주고받고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선에서 북한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 보고 투자라고까지 무리하게 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진 않는다 이런 말씀. 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